함수의 증가와 감소 되어 있는데 fx가 어떤 구간에 속하는 두실수 x1, x2에 대해서 말 그대로 한국말로 증가 감소긴 해요 사실. 근데 이제 정의가 이렇습니다. x1이 그러니까 x2가 x1보다 클 때 fx2가 fx1보다 큰 거. 그러니까 임의의 두실수잖아요. 임의란 말은 모든 두실수랑 모든 실수랑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야 증가라는 모양이에요. 어디 x1, x2를 너가 잡든 이거랑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크죠, y 값이. 그러니까 이런 증가는 모양이어야만 해요. 그리고 감소도 마찬가지예요. 감소도 내려가고 있어야 이 구간 안에 있는 어떤 x1, x2를 고르든 fx1이 fx보다 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뭐 사실은 이게 지금 보면 그 증가함수 판정이 나오는데 플라임이 양수면 그 구간은 증가해요. 근데 사실 0도 포함입니다. 0도 포함시켜 나중에는 증가함수는 어차피 알고 있어야 되니까 0 이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밑에 나올 텐데 여기 어차피 이걸 포함시킵니다. 함수에서는 함수가 어떤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할 때 그 구간 증가하면 플라임에서 0 이상. 그러니까 사실 옛날에는 이거를 뭐 증가 상태, 감소 상태 이런 말을 썼었어요. 근데 그게 다 빠졌어. 그게 다 내용이 빠졌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은 이제 몰라도 되고 그냥 이제 플라이맥스가 0 이상, 0 이하 그것만 잡으시면 돼요. 그렇게만 해도 뭐 요즘 문제에서는 틀릴 게 없어요. 옛날 문제나 이제 0보다 크다랑 0 이상을 구분했었는데 지금은 전혀 구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보면 예를 들면 이렇게 증가 모양이면 접선 기울기가 무조건 양수일 수밖에 없어요. 어디 잡든. 그리고 감소 모양이면 어디 잡든 그렇죠. 접선 기울기가 무조건 음수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3참수 이제 곧 그릴 건데 3참수 이제 이렇게 돼 있어.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이제 증가 하다가 감소 그 다음에 증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증가와 감소를 바뀌는 지점 우리가 극값이라고 해요. 극값. 이런 이제 이참수 따지면 꼭지점 같은 부분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극값을 가진 지점이에요. 뭐 나중에 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 연결돼 있어요. 이게 증가 감소랑 뭐 이제 다 연결돼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고 또 중요 아무도 안 그리긴 해요. 증간표를 이제 증간표라고 해요. 왜 근데 별표를 치냐면 수행평가를 이걸 하거든요. 보통 그래프 그리는 거 증간표 할 줄 아시긴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교과서는 다 증간표로 하고 심지어 웬만한 문제집들에도 다 증간표가 다 나와 있고요. 어떤 문제집은 쉽게 풀 수 있는 것도 다 증간표를 그려서 푸는 경우도 있어요. 해설에 보면 증간표가 나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증간표 그리는 거를 뒤에서 보여줄 거예요. 문제로 예제 풀면서 보여줄게요. 그냥 하는 거, 그 다음에 증간표 안 그리고 하는 거 둘 다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실전에서는 아무도 안 그려요. 증간 누가 그려? 근데 할 줄은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 내용이에요. 당연한 소리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보면 이제 증가함수 조사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답을. 근데 꼭 이게 구간을 안 써도 되고 뭐 x가 1 이하일 때 이렇게 2 이상일 때 증가 뭐 이렇게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얘기도 귀찮나봐. 구간 쓰는 게 더 뭐 구간 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 뭐 알아서 하세요.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부등식으로 써도. 그래서 보시면 이걸로 증간표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미분을 하는 거예요. 미분해서 밑에다 써. 그럼 6x제곱 마 18x 플러스 10 이렇게 돼요. 그럼 얘를 이제 6으로 묶으면 x 빼기 1, x 빼기 2거든요. 그러니까 플라임이 일단 0 되는 값을 잡아야 돼요. 그게 기준이거든요. 증간표의 기준. 1하고 2예요. 그러면은 증간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맨 위에는 x를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라임 x를 쓰고요. 그 다음에 fx를 쓰거든요. 이렇게 순서를 맞춰서 쓰고 이렇게 표를 그리는 거예요. 표를 그려놓고 이렇게 해서 아까 뭐였죠? 1하고 2 1하고 2를 중간쯤에 쓰고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내려서 여기 땡땡땡 이렇게 쓰는 거예요. 위에는. 그러니까 플라임이 0 되는 값을 다 위에다 쓰는 겁니다. 일단은. 네, 그거 쓰고 여기 플라임이 0 되는 값인 거 알고 있죠? 이렇게 쓰시고 그럼 여기 두 번째 줄엔 플라임을 뭘 쓰는 거냐면 부호 쓰는 거예요. 부호. 그러니까 1보다 작은 거 아무거나 넣어도 돼요. 똑같이 나와요. 어차피. 뭐 나왔으면 0 넣을 것 같아요. 근데 0 넣으면 양수죠? 거기 양수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1하고 2 사이니까 뭐 2분의 3 넣어도 되고요. 뭐 알아서 하세요. 아니면 그냥 부등식하는데 1보다 크니까 얘는 양수. 얘는 이제 뭐야 2보다 작으니까 음수겠죠? 양수랑 음수 곱하면 음수겠지. 그리고 뭐 2보다 크면 당연히 양수일 거고요. 이렇게 잡고 그냥 fx에다 뭘 쓰냐면
여기 지금 뿔마뿔 여기는 그 증가 감소를 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증가. 아까 얘기했죠. 플라임이 양수면 증가. 얘는 감소, 얘는 증가.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는 무슨냐면 이 함수값 쓰는 거예요. 실제로 1하고 2에서의 함수값. 그러니까 여기다 넣어야 돼요. 여기다 넣으면 안 되고 1 넣으면 2, 7, 5, 2 나오고요. 그 다음에 2 넣으면 16, 36, 마이너스 24, 1 나와요. 자꾸 암산해야 돼요. 이것도 어차피 나중에 암산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증가함수 조사를 했으니까 어쨌든 x가 1보다 작을 때 뭐 아까처럼 표시해도 되지만 x가 1보다 작을 때는 감소, 증가. 그 다음 1, 이거 다 포함이에요. 1 이상, 2 이하일 때는 감소. 그 다음에 2 이상일 때는 증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추가로 더 설명을 하자면 뒤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증가함수가 바뀌는 지점이 있잖아요. 이걸 극값이라고 그래요. 극대값. 이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극대값, 극소값. 감수에서 증가로 바뀌는 점이 극소값. 우리가 여기 최소값 하듯이 이차함수에서 극대값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얘를 이제 그래프를 표시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개형만 보통 그리면 돼요. 좌표축에 안 그려도 되거든. 3차함수, 4차함수는.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고 보통 어떻게 표시하냐면 여기랑 여기 찍어요. 그 다음에 이제 1하고 2일 때인 걸 알잖아요. 여기 표시하고 그 다음에 극값을 여기다 쓰는 거예요. 2랑 1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이제 이 그래프는 다예요. 이거만 그릴 줄 알면 돼요. 하여튼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럼 만약에 그냥 한다. 증가표 안 그리고 그냥 한다. 증가함수를. 자, 그냥 해볼게요. 플라임은 12x 3승에 마이너스 24x 제곱이라서요. x 제곱 12x 제곱 묶으면 x 빼기 2인가요? 그럼 0 되는 값이 어쨌든 이게 0 되는 값이 0하고 2예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x 0하고 2인데 얘도 일단 증가표 그려볼게요. 제가 지금 어차피 그래프를 못 그리니까 0하고 2 쓰고 여기 플라임이고 F인데 자 부호 0과 작은 거 어차피 얘는 제곱이니까 무조건 양수거든요. 0이거나 그러니까 여기만 신경 쓰면 되잖아요. 뭐 예를 들면 말 넣었다 음수죠.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 근데 0하고 2 사이 나도 음수예요. 근데 2보다 크면 양수죠. 그리고 F값은 여기다 넣으니까 0 넣으면 5고요. 그 다음에 2 넣으면 16, 48 48에 64,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1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는 됐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래프가 어떻게 어쨌든 얘는 이제 뭐라고 써야 되냐면 x가 2 이하일 땐 감소 답은 그래 답은 x가 2 이상일 땐 증가 이것만 쓰면 돼요. 어차피 여기서 증가만 조사를 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돼요. 감소하죠. 처음에 감소를 해요. 그러다 순간적으로 접선기구 여긴 지금 0이잖아요. 어쨌든 순간적으로 접선기구가 0 된 점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지금 접선기구 다 0이거든요. 극값에서는 보이죠? 여기 0인 거 순간적으로 0 되는 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계속 감소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0이 됐다가 감소하는 거예요. 이렇게 감소하다가 2에서 꺾여서 증가를 하는 거죠. 이렇게 여기 이제 변곡점이라고 해요. 곡선의 변환 지점이라고 해서 여기가 0, 얘가 2 함수가 여기 5, 여기 80 4차함수 원래 기본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x축의 4점에서 만나게 그리면 되거든요. 근데 4차함수의 특수한 유형이긴 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쉽게 생각하면 이게 완전 제곱식 있잖아. 미분했을 때 그거 변곡점이다. 왜냐면 부호가 안 바뀌잖아요. 지금 해봤지만 이 앞뒤로 부호가 안 바뀌어요. 제곱 때문에 그래요. 얘 0 되는 값 기준으로 앞뒤에 부호가 안 바뀌어요. 제곱이라서 무조건 양수예요. 그러니까 얘만 영향을 미쳤죠. 아까도. 그러니까 부호가 안 바뀌어. 그래서 이런 게 제곱식 있거나 4승식은 물론 니네 5차함수 6차함수 그런 게 거의 없지만 4승식이 그러니까 짝수승 나오면 홀수승은 안 돼요. 홀수는 변곡이에요. 변곡이 아니에요. 근데 짝수승 나오면 곡선이 이렇게 변하는구나를 알고 계시면 돼요. 지금까지 내가 지금 중간중간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뒤에 다 이 내용이에요. 어차피 이렇게 하는 거야. 됐죠? 이제 그 다음은 거꾸로 하는 거죠. 뭐 거꾸로. 근데 이제 함수가 이제 3차함수인데요. 3차함수 모양인데 실 전체에서 증가하게 하래요. 그러면은 이 3차함수의 기본 모양은 아까도 살짝 설명했지만 요거예요. 예, 보통 이제 왜냐 x축은 3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우리가 2차함수는 2점에서 만나야 되고 기본적인 게 4차함수는 이렇게 4점에서 만나야 되고 뭐 1차함수도 굳이 따지자면 이제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죠. 그리고 뭘 따져야 되냐면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면 다 오른쪽 위로 가요. 마지막이
근데 이제 뭐 최고창이 음수면 우리 1참수에서 1참수는 이제 이렇게 됐었고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2참수도 이렇게 가죠 오른쪽 아래로 3참수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양이 오른쪽 아래로 4참수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본 꼴이에요 이게 이제 기본 꼴인데 당연히 다 특수한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2참수 1참수는 특수한 경우가 없지만 3참수는 모양이 어떻게 될 수도 있냐면 기간 오른쪽 위로 가는 것만 설명할게요 자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까 살짝 보여준 것처럼 순간적으로 접선기호가 0이 됐다가 그대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냥 계속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런 모양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1참수는 생기지 않았지만 살짝 이렇게 약간 이렇게 곡선처럼 생기긴 했어요 근데 지금 얘가 말하는 건 요거예요 요것도 그렇고 요것도 그렇고 이 순간적으로 0 되는 건 어차피 증가 모양이거든요 0 이상이라서 함수 증가함수 정의 자체가 그래서 그러려면 이게 지금 너가 이제 위에서 그려봤지만 부호가 안 바뀌어야 돼요 증가함표 기준으로 부호가 안 바뀌어야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없어야 돼요 근데 아까 이제 예를 들면 미분했을 때 이렇게 되면 0하고 2 사이 값이 음수니까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상황이 생겨버리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생겼다 미분했더니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계속 0일 때만 0이고 이거죠 계속 0일 때만 0이고 계속 증가해요 그리고 미분했을 때 예를 드는 거예요 그냥 미분했을 때 이렇게 생겼어요 만약에 이거 항상 양수죠 왜냐면 이거 판별식 영어 작거든 2차 부등식 떠있는 함수니까요 항상 양수예요 그럼 이제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건 뭐야 결국은 미분했을 때 2차 방정식이 그냥 두 개만 안 되는 거예요 하나거나 없어야 돼요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편해요 그러면 나중에 그래프 그리면 이게 더 쉬워져 오히려 지금 이제 그래프를 정확히 모르니까 그래요 그래서 얘를 미분해서 3x제곱에 2ax의 a인데 얘가 이제 그 중근이거나 근이 없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판별식이 0 이하죠 그 짜속을 써가지고 a제곱 마 3a가 0 이하 그럼 0하고 이제 3 사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2번은 이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마이라고 1에서 감소하게 하래요 마이라고 1 사이에서 그 외에는 증가하든 감소는 상관이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얘는 그럼 얘를 이제 미분하면 프라임 x가 3x제곱 마 2x 플러스 a예요 그럼 위에 거랑 좀 달라 푸는 방법이 요게 이제 이참수잖아 어쨌든 그 이참수를 그렸을 때 얘는 두 개는 가질 수밖에 없어요 밑으로 내려가야 되거든 무조건 감소하는 부분이 있다는 건 마이라고 1이 여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내렸을 때 음수여야 돼요 이 구간이 0도 포함 0도 돼 그러니까 맥시멈 마이라고 1이 여기까지 올 수는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 그거죠 뭐 해야 돼요 두근 사이에 2차 분식 근해 조건이요 근해 분리 뭐 두근이 모두 1보다 크다 두근이 모두 1보다 작다 막 이런 거 할 때 그런 거 뭐뭐 따졌었어? 판별식 축방 함수값 따졌었어요 미분수 함수값 따졌었어요 근데 특수한 경우죠 두근 사이에 뭐 저 2차 분식 복습할 때 하겠지만 두근 사이에 뭐 있을 때는 얘만 따지면 돼요 함수값만 위인지 아래인지 마르는 것도 음수 잃는 것도 음수 이거만 하면 됩니다 판별식 축방 안 하셔도 돼요 이게 두근이 모두 1보다 크다 막 이런 거 할 때는 판별식 0 이상 뭐 축 1보다 오른쪽 함수값 잃는 거 양수 이거 세 개 다 따졌어야 되는데 얘는 두근 사이에 뭐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함수값만 따지면 됩니다 근데 얘는 조심해야 될 게 근해 분량이 좀 다른 게 마를 때 우리가 여기서는 마르는 게 음수 잡았어요 아예 0보다 작다 잡았는데 얘는 0도 돼요 왜냐면 0일 때도 감소니까 네. 그래서 여기다 마르는 거 그러면은 5 플러스 a 나와요 그것도 0 이하 그리고 잃는 거 1 플러스 a도 0 이하 그럼 a가 이제 마일 이하 마오 이하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거 마오 이하겠네요 이렇게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2차 분식이 여기서 당연히 쓰여요 그러니까 2차 방정식, 2차 함수, 2차 분식이 미분적 분석 기본이에요 완전 니네가 지금 판별식이랑 뭐 그런 기본으로 쓰듯이 여기서는 2차 방정식, 2차 함수, 2차 분석 자체가 그냥 기본으로 쓰여요 당연히 그래서 공통수학은 잘해야 되는 거야 결국 순열자 같은 거 미분적 분석 전혀 안 씁니다 확통에선 쓰이지 근데 이제 전혀 안 써요 여기서는 공통수학은 그거 중요합니다 좀 밑에 거 하세요